안녕. 자, 오늘은 황진이의 어저 내일이요 라고 하는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작품에서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 꼭 중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중의법 안에도 표현법이 각각 2개가 들어가 있어서 그 표현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거는 꼭 시험에 나오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화자가 왜 그런 중의적인 표현법을 써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가, 그래서 화자의 내적 갈등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한마디로 좀 설명하면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초장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 어저 내일이요, 그리워할 줄 몰랐던가. 자, 여러분 어저는 여러분 혹은 아차라고 하는 이런 감탄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창기파랑가라고 하는 십구체양가처럼 그 맨 마지막 기서결 했을 때 결 부분에 낙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감탄사를 드러내면 뭘 해요, 여러분? 감정을 집약할 수도 있고 고조시킬 수도 있고 감정을 표출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의 감탄사도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자의 감정을 집약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움이나 후회나 안타까움이라고 하는 이 글에 나오는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빈칸 안 만들었지만 표출한다. 자, 그러면 내일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오늘 만약에 아침에 한 20분을 더 잤어요. 그러면 내가 지각할 거 여러분 스스로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자도 내가 선택한 일이 어떤 결과를 이제 불러일으킬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일이라고 해서 내가 그리워할 거라는 걸 몰랐겠는가? 나 그리워했다라는 거 알았어. 그러면 그리워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던졌으니까 서리법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어저라고 하는 감탄사 썼으니까 영탄법 들어가죠. 그러면 이때 화자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리워할 걸 몰랐나? 그리워할 걸 알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화자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구나. 자, 근데 여러분 후회랑 좀 비슷한 말은 후회하면서 한탄한다라고 해서 회한이라는 단어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화자의 후회, 회한, 아쉬움, 그리고 여러분 또 아까 그리움, 왜냐면 그리워할 걸 몰랐는가 라고 하는 말은 이미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장 갈게요. 있으라고 했다면, 그럼 여러분 있으라고 했던 게 누구냐면 화자가 님한테 있으라고 했겠죠. 가지 말라고. 그러면 가겠느냐마는 이라고 했을 때 이 간다라고 하는 건 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있으라고 했다면 가겠느냐마는 자기가 굳이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굳이 보내고 그리워하는 정은 나도 모르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해석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 게 바로 제구태여거든요. 그러면 이 제구태여가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중의법이 쓰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내용을 2가지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기가 굳이 보낸다라고 했을 때 이때 여러분 화자가 이 굳이가 어디에 오는지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게 이렇게 제구태야가 있시라 하더면의 앞에 와 있었더라면, 그러면 해석을 하면 굳이 이미 가겠느냐마는, 내가 있으라고 했다면 굳이 가겠느냐마는 요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여러분 요거 잘못 표시했네. 요거 다시 한번 표시해 줄게요. 그래서 요렇게 순서를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 우리 순서를 바뀌는 건 도치법에 해당하죠. 그러면 이때 굳이 간다라고 했을 때 이 제는 누구로 해석이 되는 거냐면 임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굳이 갔겠느냐마는, 즉 님이 굳이 갔겠느냐마는, 그래서 이때 주체인 임의 행동을 여러분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자, 근데 2번째는 여기 뒤에 보면 보내고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선 자기가 굳이 보내고라고 했을 때 이 굳이를
보내고를 꾸며주는 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여러분 이 부사어를 지금 의도적으로 용언이랑 나눠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행간, 걸침을 사용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때 주체는 보내는 주체니까 바로 화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굳이 보내고서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땐 임을 보내는 나의 행동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의법은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주체가 내가 될 수도 있고 님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내 행동을 강조하는지 님의 행동을 강조하는지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해석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보내고 그리워한다라고 했을 때 이 화자는 왜 떠나보냈을까?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그 연인 간의 약간 밀당 이 알량한 자존심이거든요. 이미 나 너 간다 나 떠난다 할 때 너 이제 나 필요 없어 가라고 라고 하면서 아마 화자가 쿨한 척 하면서 떠나보냈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자존심 때문에 떠나보냈지만 사실은 너무 그리워하는 그 사랑은 아직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워하는 연정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붙잡을까? 라고 하는 건 그리워하는 마음이고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이런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어떨 때는 너무 화가 날 때도 있고 하니까 그냥 떠나봐. 그래 가라 이렇게 해서 자존심을 부렸던 거죠. 그러면 화자의 내적 갈등이 나타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도 몰라 하노라 라고 했을 때 뭐뭐 노라가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영탄법을 쓰고 있구나. 그래서 화자의 그 후회의 감정을 탄식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작품은 이별을 했을 때 내가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그리워하는 감정을 잘 드러내는 부분이고 이 제9터예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너무 중요하다. 자, 그럼 넘어가서 여러분 선생님이 기녀시조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해 볼 거예요. 자, 교과서에서 유교적 틀 속에 억눌렸던 삶을 살아야 했던 조선시대 일반 여성에 비해서 이 기녀의 삶은 상대적으로 되게 자유로워요. 그래서 우리 기녀들은 이 시조를 쓸 때 어떤 주제를 많이 쓴다고 했어요. 사랑과 이별에 대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의 마음을 절실한 표현에 담아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러면 기녀시조가 갖고 있는 특징은 사대부들이 쓴 시조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자어들을 좀 사용하는 부분들도 많고 우리 삼인국 같은 경우 이제 또 배우게 될 건데 삼인국도 여러분 한자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녀들이 쓴 이 시조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 순우리말의 묘미들을 좀 잘 드러내고 이 여성이나 아니면 인간으로서의 어떤 섬세한 정서를 잘 드러내면서 이 사랑과 이별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한다는 게 이 기녀시조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서 기녀시조를 지금 황진이의 작품도 배웠고 그 다음에 매화라고 하는 매화 옛 등거래라고 하는 작품으로 해서 배우게 되었죠. 자 황진이의 작품도 사랑과 이별에 대한 내용이고 매화의 작품은 여러분 사랑과 이별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내가 나이가 들어가는 인생무상에 대한 내용이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작품도 묶여서 시험에 낼 수도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황진이의 작품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할게요. 안녕.